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인사드리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승리 공식 강의 여러분께 많은 정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노하우들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참 많은 준비해 왔으니까 잘 시청해 주시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은 주도주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세가 일주일간 이제 8월에 시작하면서 조금 어지럽다 정도로 느낄 정도로 증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였던 섹터들, 예를 들면 AI라든지 로봇주라든지 바이오주라든지 이렇게 주도 섹터들이 순환하는 형태는 7월과 비슷한 형태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선물로 제공드릴 내용은 8월 주도주들을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주도주 모음집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을 포착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전투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바닥 포착 검색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는 제가 좀 더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완해서 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만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도주 모음집 그리고 바닥 포착 검색기는 제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드리고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QR코드 있죠.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참여 링크에 참여 코드 3112 입력하시면 제가 있는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8월 주도주 압축 모음집 그리고 바닥 포착 검색기, 바닥아 저라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는 이번 주까지만 여러분들께 제공되고 추후에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 막차 잘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 마지막쯤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공략주 또한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 꼭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 공략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리뷰하는 시간도 따로 마련을 해 두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근우의 승리 공식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강의 바로 시작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중심이론 기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 공식 강의는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목차가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지금 강의 드리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중심이론 기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방송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전문가님 제가 오늘 방송을 처음 봤는데 1강부터 다시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주시게 되면 제가 1강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톡방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습니까? 주식을 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기본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다 다뤘습니다. 캔들, 거래량, 이평선, 지지와 저항, 추세.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주식에 있어서 기본기를 활용할 수가 있고 기본기를 배운 다음에 그때 보는 이 중심이론 기법과
배우지 않고 나서 중심 이론 기법을 접할 때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하셔라.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수익에 대한 극대화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음 화면 보면 시장 이야기 제가 잠깐 드릴 텐데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기본기 강의를 다 드리고 나서 지금은 중심 이론에 대한 내용을 드릴 차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제가 이 코스피 일봉 차트를 캡처해서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올해 초부터 해서 우리 증시, 지수상으로는 잘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이 증시에 참여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까지는 2차 전지의 수급 불균형, 즉 2차 전지의 수급이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시장 전체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지수는 상승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수급이 불균형이 됐던 게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박스권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는 제가 이따 노트북 켜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박스권 장세다. 그리고 오늘 장세를 보게 되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정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다른가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일봉 차트 제가 캡처해서 왔는데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차이점이다라고 한다라면 이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 코스닥의 경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고동색 선이 61선입니다. 지수상에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서부터 상승을 합니다. 올해 5월부터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여러 차례 61선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61선의 지지를 한 번 더 받고 나서 상방으로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꽤나 정상적인 장세로 가고 있다. 지수상으로는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이슈 중에 가장 핫한 뉴스를 좀 가져왔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K99를 두고 엇갈린 학회 의견에 초전도체 테마주 급락. 사실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시간대에 보면은 딱 시간외 장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외에서도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증권방송을 보시건 어떤 너튜브를 보시건 이제 경제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되면 초전도체로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의견이 사실 전문가별로 굉장히 갈리고 있어요. 초전도체가 누구는 A라는 사람은 초전도체가 지속될 수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의견을 내고요. 또 누군가는 아니다. 이게 이 초전도체 이슈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말이 진실일까요?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 테마. 테마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단어기도 해요. 테마주, 테마 섹터. 그리고 제가 이제 테마도 분석해 드리는데 테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요, 테마가 없는 거래일이 있습니까?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최근 몇 년이 아니고 10년 전, 한 20년 전을 보세요. 테마가 없던 시장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테마라는 거를. 테마는 우리 증시에서 항상 같이 갔습니다. 증시가 좋건 나쁘건, 예를 들어 2020년부터 21년까지 과한 유동성의 공급으로 증시가 상승하고 나서 2022년에는 엄청나게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 재건 이슈 있었죠. 사이사이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우크라 재건 이슈였는데 전쟁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럼 우리 증시는 하락하건 상승하건 테마는 같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테마가 지속될지 지속되지 않을지는 누가 결정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예시 드렸죠. A라는 전문가는 초전도체 테마가 이제 끝났다. B라는 전문가는 아니다,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누가 결정할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테마는요, 시장이 결정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어제 날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초전도체 테마주들은 시간외에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장세에서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요. 물론 장 막판에 올려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끝났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초전도체가 기술력이 있건 없건 증시가 바라보는 테마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돼서 이제 초전도체에 포함되는 종목군들을 시장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종목군들은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테마는 살아있는 겁니다. 시장이 선택하는 것이지 그걸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고민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요, 각각의 종목들이 안전한 구간인지,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인지, 또는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승리 공식으로 말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초전도체 테마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선암이라는 종목이에요. 오늘은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오늘입니다.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여기 가격대 한번 보시겠어요? 3,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10,000원이에요. 며칠 걸리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상승, 3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 판단하나요? 우리 승리 공식으로 종목을 다룰 때 어떻게 보죠? 주봉 봅니다. 주봉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2020년도에 저점 보면은 1,000원대예요. 근데 지금 10,000원대입니다. 충분히 많이 상승해줬어요. 그럼 이 종목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종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테마는 테마고 각각 개별 종목은 개별 종목이다 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종목,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지금처럼 3만 원대까지 상승하기 전에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한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상승하기 전 모습 말고 일단 주봉의 모습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전고점 때는 이미 한참 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해주고 있어요. 이 종목 지금 그럼 괜찮나요? 우리 승리 공식 기준으로 어떻죠?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은 테마예요. 신성 델타테크도 똑같이 초전도체 테마로 각광받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선암과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테마인데 좀 위험한 구간이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세 번째는 덕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기존의 초전도체 종목들과 같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줬는데, 그럼 지금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아직 많이 저렴한 단계가 돼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덕성이라는 종목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이구나. 우리는 이걸로 뭘 알 수 있을까요? 테마에는 개별 종목이 들어가는데, 개별 종까지만 쓰겠습니다. 개별 종목이 들어가는데 개별 종목별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추가가 되냐면요, 덕성이라는 종목이 여기까지 초전도체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가 시장에 집중을 받지 못했어요. 내려갑니다. 하락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요, 다른 선암, 신성 델타테크와는 다르게 또 다른 테마가 덕성에 붙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테마가 끝나잖아요. 또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C라는, D라는, E라는 테마가 붙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이 덕성이라는 종목. 제가 종목 추천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개별주들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테마는 이 365일 동안 끊이지 않았고요. 언제나 그래왔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종목 하나만 더 보고, 종목이 끝났고요. 제가 이 설명을 좀 마무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요, 우리가 전문가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올리는 거고, 시장이 이 테마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락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너튜브라든지 다른 경제 방송을 보게 되면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선택하는 걸 가지고 의견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네, 이 사람 저런 얘기하네. 이 소음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주식이 갖고 있는 원리, 주식이 갖고 있는 본질, 이곳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많은 소음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이성적이고 침착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소음에 쏠려서 단기 고점대에 진입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은 가파르게 내려가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소음에 노출돼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기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잘 녹아들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중심이론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리를 한번 더 설명드려볼게요. 우선 중심이론 기법은 몇 가지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쭉 하락을 해주고 바닥에서 있다가 장대 양봉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의 시가, 그리고 종가, 고가가 되겠죠. 우리는 이 중심이론은 시가와 종가의 중심의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출발하나요? 이 밑에서는 매수, 이 위에서는 매도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써드릴게요. 위에서는 매도, 밑에서는 매수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만 보면 좀 어렵잖아요. 제가 직접 노트북을 켜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안내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주도주를 분석하고 8월 시장을 분석해서 다음 주에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강의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매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또 종종 제가 드린 분석 덕분에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다라고 인증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보람찬 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무료 방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 톡방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이제 제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오후 8시에 방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7시 반 전후에서 일요일 오후 7시 반 전후에서 제가 링크를 하나 톡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톡방 들어오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선물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우선 이번 주가 마지막인 바닥 포착 검색기입니다. 완전히 마지막은 아니고 추후에 제가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건데 당분간은 이제 올려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닥 포착 검색기,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오늘 입장하셔서 받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죠. 8월 주도주 압축 파일입니다. 사실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주도주들을, 김근우 전문가가 보고 있는 주도주들, 이제 주도주들이 순환매 발생하는 장세니까 어떤 게 주도주인지 판단을 해야 하고 앞으로 순환매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어떤 건지 보셔야 할 텐데 그걸 제가 분석해서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파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선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니까 자, 하단에 보는 것처럼 이제 톡방에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QR코드 있죠?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셔가지고 가져다 대시면은 이제 참여 링크 하나 뜰 겁니다. 클릭하시면 코드 입력하세요라고 나올 거예요. 3112번 누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셔도 이 또한 참여 링크 똑같이 드리기 때문에 참여 코드 3112 누르고 입장하시면 이 모든 선물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노트북을 켜고 여러분들과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직접 노트북 켰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실전 사례들도 보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오늘의 장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매크로 이슈는 일단 둘째 치고 오늘은 그럼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여러분들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 주는 좀 가장 특이한 게 어떤 섹터였나라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이오 종목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번 주부터는 바이오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제가 지금 띄워놓고 있는 휴마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각광받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어제까지는 굉장히 강했으나 오늘은 갭상승 출발하면서 어느 정도 눌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이오주가 아니고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까지 우리에게 웃음과 그리고 또 슬픔도 좀 줄 수 있었던 종목군이었죠. 2차 전지,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포스코 그룹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차 전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면서 2차 전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최근에 사실 상당 이제 주봉을 좀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상단부에서 2차 전지주들이 대부분 버티고 있어요. 포스코 인터도 보게 되면 상방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계속 윗골이 아랫골이 발생하면서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자면 다만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인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을 깨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즉, 이 상방과 하방이 좁혀진 이 박스권 부근에서 상방으로의 가능성, 하방으로의 가능성 모두 열어둘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오늘은 소폭 이제 오후장에 상승을 해주면서 2차 전지가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의 휴머노이드 제작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로봇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 하나만 보겠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2023년 들어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파스에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쭉 하락을 해줬습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가 많았냐면 로봇주들이 아직은 아닌가 보다. 아직은 시장의 주목을 받기에 좀 모자른가 보다 했는데 8월 장세에 들어서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이제 한 종목을 더 보자면 T로보틱스라는 종목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상승을 해줬고 눌림을 주었지만 다시 한번 또 8월 들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이제 판서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초전도체가 어제 그리고 엊그제는 시장을 좀 주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을 좀 보여줬고요. 이 주도하는 섹터 자체가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변동성이 극해지는 극한의 변동성 장세가 일주일 동안 좀 유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가 좀 중요하겠죠. 변동성이 크고 주도하는 섹터들이 정해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면 두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빠른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를 쫓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대부분 시청하시는 분들이 직장인 또는 뭐 가정주부, 즉 업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쫓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장세에 흔히 말해 이제 단기 투자죠. 그리고 초단기가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가파른 이런 순환매를 쫓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하기엔 좀 어려워요. 이 능수능란한 트레이더 분들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럼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어떤 전략이 좋으냐? 첫 번째 전략은 뺀다라고 보고 두 번째 전략 바로 지금 어떤 종목들이 순환하는지는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순환 종목들이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은 눌림을 줍니다. 그러면 눌림을 줄 때 공략을 해서 다음 순환 주기를 기다리는 방식의 매매가 좀 좋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한번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바로 시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시젠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7월 28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략을 7월 31일 월요일 시가를 기준으로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대강 그어봐도 꽤나 큰 상승률을 보였죠. 정확하게는 25.62% 상승을 해줬습니다. 아마 이 공략대로 진행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1차 목표가를 제가 24,4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어떤 뭐 중심이론 기법 강의를 하든 기본기 강의를 하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매수도 분할 매수, 매도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렇다면 이미 1차 목표가에서 일부는 분할 매도 하셨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2차 목표가 전략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이걸 보기 전에 우선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공부하듯이 주봉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자, 한번 당겨볼게요.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굉장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여타 다른 바이오보다 사실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준 시젠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지표가 거래량인데 거래량 보게 되면 하락하다가 좀 반등을 줄 때 조금 들어오고 반등 줄 때 들어오고 하다가 결국에는 쭉쭉쭉쭉쭉 하락을 해줬어요. 우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이오주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코스피는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고 코스닥은 과거부터 코스닥을 대표했던 게 바이오주였습니다. 근데 반도체든 바이오든 함께 움직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섹터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하락을 하는 와중에 보게 되면 바이오주가 개별적인 이슈로 한두 종목 움직이는 거 말고는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즌이라는 종목도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눌림을 같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한번 볼게요. 최근에 거래량이 이전에 2020년도처럼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전 2023년 거래량보다는 훨씬 더 큰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좀 당겨서 볼게요. 보게 되면 훨씬 더 큰 거래량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시점에서는요. 바이오, 반도체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바이오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움직인다. 다 같이 움직일 때 바이오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8월 들어서 바이오 어떤가요? 같이 상승, 같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2차 목표가를 제가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2차 목표가는 자, 이제 전고대 부근이에요. 전고대 부근인데 제가 가격은 찍었는데 이 가격은 아닙니다. 얼마냐면 28,800원 가격대. 이제 전고대입니다. 여러 차례 이제 상승을 하려다가 실패한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는 도달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의견으로 2차 목표가는 28,8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N이라는 종목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이었고 바이오주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28,800원으로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젠이라는 종목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사실 일봉으로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거는 좀 팁인데요. 쭉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우고 올라가고 눌리고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 훨씬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공략주까지 제가 리뷰를 드렸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예요. 시젠이라는 종목도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략주로 드리는 종목들 대부분을 보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액션을 취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눌리더라도 리스크는 최소화되고 상방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 저한테 주실 겁니다. 아, 알았어요. 전문가님은 바닥에 올라가는 종목 잘 찾는 거 알겠는데 우리는 그러면 바닥에 있는 종목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선물이 어떤 것이냐면 바닥 포착 검색기입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 제가 설정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검색식에 노출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바로 매수하면 될까요? 제가 방금 손으로 보여드렸죠? 안 됩니다. 바닥에서 더 눌릴 수 있어요. 그리고 횡보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막 6개월, 1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 제가 승리 공식, 이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드리는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의 승리 공식에서 드리는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분석해서 올라갈 때 매도하고 내려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 내려갈 때 매수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종목들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지 이 검색식에 노출된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바닥에 있는 그래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2,400개, 2,500개가 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걸 다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바닥 포착 검색식은 다만 이번 주까지만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꼭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라. 제 톡방에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제가 시장 설명 때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도주가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 주도주가 어떤 주도주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도 여러분께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작업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분석을 해서 이번 주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주로 나왔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이 종목 압축집, 주도주 압축집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파일로 드리는데요. 보시면 한글 파일입니다. 열어보시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구나라고 바로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모음집을 드려도 아무래도 주린이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는 이 압축 주도주 모음집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주도주 모음집에 있는 내용과 추가해서 제가 좀 더 잘 보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도 드리고 분석도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8월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일지도 여러분들과 같이 분석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8시, 일요일 오후 8시 꼭 참여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참여 방법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이 선물 받아가는 방법 그리고 이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제 톡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톡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단에 나올 겁니다. 톡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단에 나올 겁니다. 먼저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게 되면 잘 나오죠.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게 되면 제 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입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해요. 그때 3112번 누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방법은 여기 이제 QR코드 있죠? 여기를 휴대폰 카메라로 가져다 대면 똑같이 참여 링크 발생합니다. 그때 참여 코드 3112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이제 선물들과 그리고 무료 강의가 이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시장에 지금 어떤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어떤 테마가 어떤 종목이 움직입니다. 라고 브리핑 드리기 때문에 이런 건 또 덤으로 가져가시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강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중심이론 기법의 이제 예시 종목들을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중심이론 기법 같이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비피도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비피도라는 종목은 이제 3월 9일 날 제가 이데일리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 이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때입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자,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3월에 이때입니다. 자, 3월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엄청 큰 수익이 발생한 종목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약 한 18% 정도 수익이 발생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이론 기법을 한번 활용해 볼까 합니다. 우선 중심이론 기법의 대전제가 있죠. 어떤 거였죠? 제가 아까 판서에서도 말씀드렸죠. 바로 주봉상 이 종목이 충분히 하락했는가 합니다. 자, 보세요. 주봉입니다. 이 비피도라는 종목이 주봉입니다. 2021년 7월 19일 19,900원이었던 종목이 2022년 10월에는 5,500원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거의 4분의 1 가격대가 됐죠. 하락하고 나서 그럼 이 시점으로 본다면 이때가 됩니다. 자, 전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위치가 발생할 겁니다. 바닥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뭘 기다리죠? 바로 대량거래 장대 양봉입니다. 이 모습은 일봉을 통해서 분석해 볼게요. 이 3월에 보시게 되면 자,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합니다. 자 보시죠.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3월 7일 날 발생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중심이론 기법의 핵심 어떤 거죠? 자, 이 차트 툴바를 좀 위로 올려서 같이 한번 볼게요. 봉중심선 강의는 제가 과거에 이제 설정하는 방법 말씀드렸기 때문에 봉중심선 클릭하고 내용을 생략할게요. 클릭하고 대량거래 장대 양봉에 클릭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봉중심의 선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중심선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 올라가면 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넘어갑니다. 바로 중심선을 이탈했습니다. 중심선 밑으로 내려갔죠. 그럼 이 구간부터 매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1차 매수를 했더니 다음 날 3월 13일 날 바로 상승을 14%까지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라? 중심이론 위에서는 분할 매도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려가니까 매수. 이 중심선, 이 중심이론 기법은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입니다. 하락할 때마다. 내려가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매수가 아니에요. 내려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려갈 때 매수하고 올라가니까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상승을 해줍니다. 4월 5일 날. 자, 중심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양의 매도를 하면 됩니다. 더 많은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물량이 많이 줄겠죠? 더 올라가네요? 매도입니다. 쭉쭉쭉쭉 매도를 해줘요. 봉중심선하고 계속 멀어지는데요? 언제 다시 매수하나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게 아니면 우리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매도, 분할 매도만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파스밖에 안 줬어요. 즉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선부터 보게 되면 총 상승률은 한 23% 정도가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종목들과 좀 다르죠. 또 다른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떡하죠? 매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면 매도만 발생한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중심선 밑에서는 매수, 중심선 위에서는 매도만 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번 보게 되면 전문가님, 이게 대량거래 아니에요? 대량거래 장대 양봉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량거래 장대 양봉의 판단 기준은 꼬리와 몸통이 5대5가 돼야 된다. 몸통이 5대5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캔들은 우리가 기본기에서 배웠던 힌트 캔들에 가깝습니다. 제가 힌트 캔들에서 매수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힌트 캔들이 나왔으면 앞으로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는 분 다시 보기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없이 하락합니다. 이러면 우리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이해하셨죠? 비피도는 굉장히 심플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자, 빠르게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본느라는 종목입니다. 본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느라는 종목은 제가 5월 11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수익률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5월 16일 날 해서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합니다. 이건 5대5까지 안 나왔는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5대5가 안 나오더라도 바닥에서 발생했을 때 그리고 5대5와 근접할수록 확률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근접할수록 확률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자, 일봉은 그렇다라고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발생한 겁니다. 자, 어떤가요?
충분히 많이 하락했죠. 주봉상 충분히 많이 하락한 종목이고 일봉상 모습을 보게 되면 자 그럼 이날을 기준으로 5월 16일 기준으로 봉 중심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봉 중심선을 하나만 그리고 같이 볼게요. 근데 봉 중심선 첫날에 터치하자마자 상승을 해줍니다. 매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눌리지만 봉 중심선 안 와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 힌트 하나 드렸죠. 우리 이동평균선 강의 배웠죠. 이동평균선에서 여러 차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뭐다? 매수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는 지지와 저항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 차례 지금 이동평균선 구간, 6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구간으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매도, 자 매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후에 움직임 보게 되면 상승 나옵니다. 그리고 대량거래 장대 항목 다시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매도하세요. 이 위에서 매도하시고 다시 중심선 그으세요. 대량거래 장대 항목이 나올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려와서 터치했죠. 그럼 매수. 그리고 다음 대량거래 장대 항목에서 또 매도. 그리고 중심선 매수. 그리고 다음에 7월 24일은 어떻죠? 대량거래 장대 양봉으로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꼬리와 몸통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간 상태죠. 자, 그럼 이럴 때는 매도하셔라. 그리고 또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으면 되니까요. 자, 본느라는 종목은 제가 한 화면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봉 중심선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식이다. 중심선 밑에서는 매수, 위에서는 매도하셔라.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린 이 두 가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종목으로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도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충분히 있습니다. 봉 중심선 활용하셔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매매 방법을 충분히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실전에서 투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매매 방법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큰 비중이 들어가지 않고 소액으로 들어가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 마지막 회에서 공략주 드릴 예정이니까 강의 끝까지 시청해달라 말씀드렸죠? 오늘의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최근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 AI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데 그 중심에는 이제 네이버가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 글로벌 X를 출시하겠다,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AI주들이 AI주들의 시장 수급이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한컴 오피스에 하이퍼 글로벌 X를 탑재하겠다라고 발표하게 되면서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수급이 좀 발생하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입니다. 예쁘죠? 우리 승리고시 공부하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충분히 많이 하락을 했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고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모습을 보게 되면 여타 다른 AI 종목들과 다르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많이 눌렸고 거래가 발생했고 거래가 발생한 다음에 눌려주고 있는 포인트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앞으로 상승할 만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가져오게 되었고요. 자, 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가격 전략도 좀 같이 드려야겠죠. 자, 일봉상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1차 목표가는 최근 고점대 영역이기도 하고 매물대 영역이기도 한 15,000원 가격대를 1차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 가격대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최근 거래가 발생했을 때 매물대 영역이기도 하고 이전 고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전 고점은 중요한 위치를 중요한 위치로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또 손절가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최근 저점이죠. 11,690원 보다 아래인 11,65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650원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그러면 공략주도 드렸겠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저는 우선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은 이전에 2차 전지 반도체, 7월 달 2차 전지 반도체가 주도했던 시장과는 좀 다른 섹터, 다른 테마,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은 고점대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점대에서 추락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점대를 형성한 종목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많이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은 가파르게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의 시장 또한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시장의 특이성이라고 한다면 변동성 장세입니다. 즉,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오늘 하루에도 오름폭, 내림폭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하라고 자주 이야기 드리죠? 이 변동성 쫓아가라. 순환매가 빠르니까 순환매 쫓아가라라고 하나요? 아니죠. 순환매에 속해 있는, 순환매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군을 잡아서, 눌림에 잡아서 다음 순환매를 기다려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드릴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고점대 형성된 종목들 조심하셔라. 두 번째, 순환매 사이클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참여하지 마시고 눌림 주고 있는 순환매 종목들을 공략하셔라 라고 두 가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선물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준비된 선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 승리 공식의 핵심은 항상 같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하시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가 공략했을 때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고, 하방 압력보다 상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또한 적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꼭 바닥 포착 검색기 받아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주도주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8월 주도주 압축집 꼭 받아가시라 말씀드립니다. 파일 열어보시면 제가 심플하게 종목군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파일에다가 간단하게 좀 적어두었습니다. 근데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여러분들께 무료 강의 통해서 이 주도주들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8월 시장 분석하는 시간 또한 마련을 해 두었기 때문에 파일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무료 강의도 시청하시면서 저랑 같이 앞으로 장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선물들은 제 톡방에 접속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드리기 때문에, 자, 하단에 보시면 이제 참여 방법 나올 겁니다.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셔도 되고, 아유 이거 말고 좀 더 간단한 거 없어요? 그러면 QR코드 있죠? 자, QR코드 하나 나갈 겁니다. 자, 그렇죠. 여기 있죠.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가지고 참여 링크 하나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 김근우가 있는 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3112 입력하시면 된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벌써 이 승리공식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이 승리공식 강의 진행할 때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다음 주 장세에 대한 제 의견도 말씀드렸고, 어떤 방식의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도 수익 많이 보시고, 또 혹시나 좀 위험한 종목군에 있다라면 좀 많이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